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10월에는 독도와 관련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죠.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식 문서화한 것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처음으로 제정한 날인데요.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정홍보지 캘린더에 독도의 날이 정식으로 표기되기도 했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독도의 날을 맞아 100일장과 특별전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독도수호대는 청와대에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라는 청원서를 꾸준하게 제출하고 있는 중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역사 기록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억지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까지 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채널 반주원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으로 불렸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료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만 찾아보아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51년에 편찬된 고려사의 지리지에도 우산도와 무릉도가 원래 두 섬이다라는 서술이 나오고 있죠. 흔히 생각한 대로 우산도는 독도를, 그리고 무릉도는 울릉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교과서에서 자주 보았던 우산국이라는 명칭일 텐데요. 우산국은 울릉도와 주변 돌섬인 독도까지 모두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그리고 우산도는 독도만 일컫는 말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구분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우산도가 울릉도를 전체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우산도, 우산국, 울릉도 모두 다 한 이름이다 이렇게 어거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자칫 독도가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어를 쓰는데 좀 더 명확해야겠죠? 우산국은 울릉도와 주변 돌섬인 독도까지 모두 아우르는 명칭이고, 우산도는 독도만 일컫는 명칭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정조실록에 보면 가지도에 가보니 가지여가 놀라 뛰어나왔다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지도는 우산도와 더불어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결국 독도의 또 다른 이름 가지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가지도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를 우리말 가재로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 독도는 돌의 방언인 독이라는 말에 섬을 의미하는 도자가 붙어서 파생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즉 돌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 독도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512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산국은 지세가 험하고 사람들이 용맹하였다. 결국 신라의 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죠. 동국문헌 비고에는 울릉, 즉 울릉도와 우산도, 즉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 국가에서 저술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기록이 전해지는데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즉 우산도와 무릉도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섬은 바로 독도입니다. 세종대왕은 몇 차례나 주민 이주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민우를 우산, 무릉, 처한무사로 임명하고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을 모두 돌아보는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숙종 때 안용복의 이야기도 울릉도 관련, 우산국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1693년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붙어 일본으로 납치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토리번에 질문을 했죠. 다케시마 즉 울릉도와 마쓰시마 즉 독도는 도토리번 소속이 아닙니다. 라는 공식 답변을 받고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696년 일본 막부는 일본 땅이 아닌 울릉도에 도해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 후에도 일본 어선이 울릉도와 독도로 어부로자 안용복은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오키성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진술된 기독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안용복의 활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야욕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 41호를 통해 강원도 울릉군을 설치하고 부속섬인 독도 관할을 정확히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팔도총도, 해동여지도 등 우리나라 기록은 물론 독일학자인 클라프로트의 삼국 총남 도설, 프랑스 지리학자 말트 브랭의 파리 지리학 회지 등 지도에 수많은 기록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본격적 야욕을 드러낸 것은 러일 전쟁 중입니다. 1905년 한반도 침략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자 했는데요. 일명 시마네현 고시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영토로 편입시켰죠. 우리나라 국권 침탈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면서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고 독도는 당연히 다시 우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울릉도 리앙크루암, 즉 독도와 제주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다. 독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메가더라인에 의해 한반도 부속도서로 통치되던 섬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시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이다 라고 규정했죠.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요. 제2조를 볼까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1952년 일본은 다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어이없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에는 3천여 개가 넘는 섬이 있고 이 섬을 조약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섬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닌가요?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죠.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 대규모의 어장이 형성되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 경우 어업을 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고 독도 아래에 있다고 추정되는 해저 자원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면 이 독도의 반경으로부터 시작되는 영해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권한까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을 일본의 주장으로 반박하자. 과거 일본 역사 속 기록만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일본 실학파의 최고학자인 하야시 시에이가 1785년 그린 삼국 접양 지도를 살펴볼까요?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한 지도인데 독도는 조선의 색채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것이라는 표기까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문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울릉도 외에 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직접 적고 내무부에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1905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기 전까지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교과서로 사용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지리부도에 수록된 산음도 지도를 보면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과 시마네현을 보라색과 황색으로 표시해놨어요.
하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 영토와 같이 색을 칠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수학교용 황국지리서 1874년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외국이기 때문에 어업면허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일본 최고 정부의 공식 문서부터 교과서까지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역사를 조작하고 스스로 기록한 것조차도 못 본 척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우김, 억지와 대한민국의 노력을 시사적인 내용과 엮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독도 관련 영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은 필수이긴 하지만 원하시면 하십시오. 오늘도 역시 감사했습니다.